안녕하세요. 교육실천가 뇌아풍입니다. 오늘은 뇌에 대해 바로잡으면 학습이 보인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을 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넌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또는 넌 의지가 부족해. 이런 기분 나쁜 말들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뇌과학으로 보면 다릅니다. 뇌에 대해 바로 알므로써 그 생각들을 바꿔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뇌를 장기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뇌도 혈액으로 움직이는 장기와 같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20% 이상의 칼로리를 쓴다고 하죠. 뇌는 그렇게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혈액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 중에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유독 많습니다. 라운드 숄더는 가슴을 죄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고 거북목은 목 쪽으로 올라오는 신경과 혈류를 방해합니다. 뇌는 아무런 영양소도 소모치 않고 혼자 움직이는 고결한 정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자세를 바로 하는 것, 또 학습 전 적당한 스트레칭과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혈액이 순환되는 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를 바로잡아주지 않고 학생의 집중력과 의지를 탓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쉬는 시간 잠시 스쿼트를 하면서 정체된 몸에 활력과 산소를 불어넣는 것, 뇌의 집중을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는 근육이다. 뇌와 근육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뇌를 통해 우리가 만드는 집중력과 근육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할 때 근육의 최고 부하를 넘기면 안 됩니다. 최고 부하를 넘기면 근육이 마구 찢어지거나 제대로 된 운동 자세가 무너져 버리고 말죠. 또 근육이 자랄 때는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휴식할 때 자극받은 근육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어주는 훈련 시스템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뇌가 하는 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부하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집중의 한계가 분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팔근육과 복근이 다르듯이 창의적인 영역, 시각적인 영역은 강점이라 오래 집중이 가능한데 수량 계산이나 단기 암기가 힘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집중 한계를 알아보고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학습하면서 정신이 지속적으로 흐려지거나 답답해진다면 집중 한계량을 넘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집중력이 증가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한 주제에 대해 한계량까지 집중하고 과도한 피로를 느끼기 전에 꼭 휴식해야 합니다. 휴식하는 동안 근육처럼 집중력도 증가하는 것이죠. 근육 운동을 하듯 세트를 짜서 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집중력 훈련인데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집중 전에 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고서 15분 집중하고 10분 휴식하는 세트를 4번 내지 5번 반복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세트에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인출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뇌는 이미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루 동안 모든 수업을 듣고 하루 2시간 정도의 자율학습, 복습을 한다고 이러한 학습을 지속한다고 했을 때 서울대 수석하려면 얼마의 IQ가 필요한가? 라는 기사였는데요. 기사의 답은 IQ 85였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답을 낸 것이 아니라 학습 과학자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학습량과 학습자의 학습 속도, 망각의 양 등을 고려해 내어놓은 수치입니다. 꼭 이 기사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게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략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빌드 오더를 외우고 맵을 인지하고 순발력 있게 움직입니다. 또 게임이 끝나고 나서 이기고 진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 친구에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동영상 처리 작업, 평가, 원인 분석, 적절한 조언 이 모두가 뇌가 가장 어려워하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거든요. 학생들은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겁니다. 청각, 시각, 처리 능력은 물론 이해력, 단기 기억 능력, 분석력 등을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갖추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학습과 관련지어 결론은 간단해집니다. 뇌는 이미 학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만족스럽지 않은 학습 결과가 나온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학습 동기 문제, 잘못된 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학습 결과는 학생 스스로가 못 바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감정과 방법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뇌의 활성 총량은 거의 비슷하다. 그럼 모든 각각의 학생들이 모두 같은 뇌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공지능이라는 말이 5년 전 즈음부터 유행입니다. 제가 학생이던 1990년대경에는 IQ 한 가지로 머리가 좋네 나쁜 애를 따졌었습니다. 그전에는 시험 점수로 머리가 좋네 나쁜 애를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넘어오기 전까지 시험 점수와 IQ를 연관짓고 삶의 성공을 연관지으려는 무수하고 어색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IQ나 시험 점수가 삶의 성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Q, 감성지능이 나왔고 그 다음 성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시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성공지능이 고작 3-4개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저도 이것을 알고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학생들 시험 점수를 보고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잘못된 말이죠. 왜요? 20개가 넘게 파악되는 성공지능 중 단 3-4개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시 뇌의 활성 총량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사람마다 뇌의 분야별 활성화된 정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활성 총량이 약간의 개인차는 있겠으나 대부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지능이 낮다면 다른 지능은 발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난독증입니다. 난독증은 시각적으로 문자를 인지하고 그것을 의미화하는 작업 사이의 지능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에게 생겨납니다. 축약해서 대충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글자를 못 읽네? 머리가 나쁜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뇌과학적으로 뇌의 활성 총량을 생각해보면 이쪽 지능 활성화가 확 낮기 때문에 다른 쪽 부분은 확 높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난독증엔 누가 있을까요? 아인슈타인, 톰 크루즈, 에디슨 등등등 너무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독증을 불러오는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다른 부분이 엄청나게 높은 찐 천재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이었으면 바보라고 욕 좀 먹었겠지만 이 사람들 바보 절대 아니죠. 뇌의 다른 부분이 참으로 발달한 천재들인 것이죠. 결론을 내볼까요? 어떤 지능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지능 중 한 지능만 낮은 것인데 스스로 난 머리가 나빠, 난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활동하지 않고 뇌를 자극하지 않으면 다른 그 안에 훌륭한 지능들이 개발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뇌에 대해 진실을 아는 여러분은 이제 난 이것도 못해, 머리가 나쁜가 봐, 할 게 없다, 난 이번 생 망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께서 내게 한 능력을 몰빵하셨나 보다, 그게 뭔지 찾아봐야지 하고 신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티슈 이론을 덧붙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니 찾지 마세요. 티슈 한 통이 있습니다. 종이가 들어있는 상자 아래 티슈는 보이지 않습니다. 티슈는 한쪽 끝만 나와 있을 뿐 반 정도 되는 티슈는 상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티슈에 어디를 집어서 뽑아야 합니까? 나온 부분입니까? 아니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당연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훨씬 쉽고 효율적이죠. 티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겠다고 계속해서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나와 있는 부분마저도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을 집어 올리면 나머지 부분들도 따라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학생들 지능, 재능, 시험 점수에 대해 이런 접근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랑 영어는 90점인데 수학이 50점이라니 평균 이하잖아. 수학 시간에 뭘 한 거야? 다음에는 수학에 집중해서 공부해. 알았니? 소홀히 하지 말고. 100점 제도 안에서는 자꾸 떨어진 상자 안에 들어간 티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꺼내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는 100점까지만 있고 100점 위의 점수나 지능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아니죠. 창의력, 비판력, 분석력, 판단력, 사고력 각각 전문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1000점, 만점 이상이 필요하고 그런 지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100점으로 한정된 시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주요한 재능을 키우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점으로 보이는 어떠한 지능도 따라서 발전할 자신감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5번째, 뇌는 언제나 발전할 수 있다. 공부할 때가 지났어. 머리가 돌이야. 나이 들어서 안 돼. 이런 말을 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있다 보면 상담 중에 아이들에게 이 말을 상당히 자주 듣게 됩니다. 자신은 이미 공부할 때를 지나서 하기엔 늦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학습 능력은 이미 개발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뇌는 언제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관절처럼 몇 세까지는 발전하다가 몇 세 이후에는 퇴화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뇌과학에서는 뇌는 죽을 때까지 발전한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자신은 때가 지났고 가능성이 없다는 학생들에게 제가 뇌과학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언제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끙끙 앓으며 수업 중 오히려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며 발전의 작은 가능성조차 막으려 하는 이유는 스스로 가능성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누군가 학습 상처, 공부 상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공부를 하려고 했던 노력이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고 다른 무수한 가능성을 막는 삶의 자세로 이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뇌과학, 자신의 뇌, 가능성과 독특성에 대한 알미, 그걸 깰 수 있는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뇌는 장기이고 근육이고 언제나 할 수 있고 활성 총량은 비슷하며 그리고 언제나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교육실천가 뇌아풍이었습니다.